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69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예, 토요일에도 그 방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한 사업을 마무리하려나 봅니다. 예,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자, 이게 뭐냐? 5.18 기념재단에게 저희가 일종의 그 모니터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지 오래됐어요. 3년째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문 방송 종편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엔 종편만 하다가 점점 저희에게 부탁해 주시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한 3월 달부터 슬슬 이 종편이요 5.18 관련한 보도를 슬슬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종편 위주로만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면서 이제 5월이 되면은 뭔가 왜곡 보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왜 이렇게 5.18 싫어하죠, 네, 종편들?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이 쭉 펼쳐져서 저희가 대략 5월부터 9월 정도까지는 이제 주의해서 5.18 관련된 내용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9월 정도까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5.18 관련돼서 7,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니터링 보고서를 냈거든요. 요건 7, 8월 보고서죠? 7, 8, 9월 7, 8, 9월 보고서.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문 보도, 방송 보도, 그리고 종편에서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를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릴 내용은요. 주로 종편 보고서, 7, 8, 9월에 종편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선을 넘는 녀석들 특집. 선을 자꾸 넘어버려요? 이게 뭐죠? 그냥 넘는 것보다는 5.18이 사실 그냥 역사적 사실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약간 정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자기 편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선을 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오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무슨 일본의 식민 지배가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네. 그런 뭔 소리야.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선을 막 넘나들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 5.18 관련해서는 이제 지만원 씨가 5월 단체에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나마 최근 들은 소식 중에는 가장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식이었죠. 왜냐면 너무 늦었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기고만장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러고 이게 이번 달 일인데 이제 또 지난 5월에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서 뉴스타운에서 했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5.18 영상 고발이라는 책에서 한 주장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둘 다 1억여 원 배상을 했습니다. 출판물과 영상물을 통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지만원 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5월 단체에 또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른바 광수라 불리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 5.18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만원 씨가 지난 1일 손해배상금 1억 1,400만 원을 5월 단체 측에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스는 지난 5월에도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통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유포한 혐의로 패소돼 5월 단체에 1억 8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례차례 계속 막 이런 식의 막말 그리고 막말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역사를 북한군 왜곡하는 대입설을 이분이 주장하시는 분이기 진짜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제일광수 그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손배 판결이 나고 있는데 네. 지만원 씨가 이거 말고도 북한군 지칭에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까지도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 15일에 그러니까 10월 15일이에요. 형사재판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재판장 안에서도 지만원 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또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던 유공자나 유가족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실제 유공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겠다라고 네.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정말 계속해서 왜곡과 뭐 비난과 이제는 거의 혐오 표현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걸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벌금을 계속 벌금이죠. 벌금을 내고 있는데 종편이 딴소리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편이 이걸 이렇게 하기도 힘들 텐데. 종편이 아직도 문제 발언 얘네들도 다 벌금 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말입니다. 내야 돼요, 네, 진짜. 네. 속이 시원하군요. 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모니터 내용 중에서 뭐 어떤 것이 가장 심각했는지 쭉쭉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7, 8, 9월 두 달간의 보도기 때문에 약간 좀 옛날 이야기라서 네. 한 번 더 짚으면 7월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최고위원이 이분이 망원 3인방 중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이 징계가 끝나고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종편에서 대담이 이루어졌었고요. 8월에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5.18 묘지를 찾아가지고 그 참배하는 그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뭔가 5.18이 언론 보도를 탔고 9월에는 부망쟁 때문에 또 약간 약간 곁들여져가지고 잠시 나왔었는데 네. 근데 그 정도면은 사실 보도량이 매우 적었는데 그 적은 양 중에서도 종편에서는 이런 문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 가짜 유공자라는 발언을 김순례 의원이 했었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돼서 이상한 그 발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MBN의 뉴스 앤 이슈 7월 25일 방송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논평을 막 하는 거죠. 패널들이. 네. 그러면서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이 프로그램의 앵커가 그러니까 유공자 중에 진짜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옹호해줘. 그러니까 김순례 최고위원을 옹호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최고위원 말도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괴물이란 표현은 심했다. 약간 이런 발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MBN 프로그램에서 김은혜 앵커가 그 정도 징계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자 정태원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5.18 유공자라는 괴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5.18 유공자 중에 가짜도 있겠죠. 근데 5.18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헐. 이거랑 이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왜 들어간 거야? 참 이상한 추임새네. 그죠? 그러니까 김순례 최고위원이 복귀한 걸 막아주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네, MBN 7월 18일자 아침의 매일경제에서도 이걸 말하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가 여기에 자주 출연하시거든요. 네네. 이분이 자유한국당의 EQ가 부족하다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김순례 의원의 옹호로 끝나요. 윤영걸 씨가 자유한국당이 지능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EQ도 낮지만 난리 뭐 났어요. IQ가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근거가 없어. 근거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왠지 안 믿어지는 소리다. 야. 근거가 나옵니다. 지능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다들 뭐 변호사 뭐 예. 한 자리씩 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이니까 IQ는 높아요. 예. 법률적도 문제가 없는 거 다 알아요. 예. EQ 마음의 감성 지수, 아픈 사람하고 공감하는 능력, EQ가 너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제일 피해야 될 게 세월호 예. 304명의 청년들이 희생됐잖아요. 예. 5.18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잖아요. 예. 또 일본하고 관계, 예. 위안부, 여성 문제잖아요. 예. 이 문제는 진짜 조심조심 해야죠. 난 그 김순례 의원 말도 예. 배경은 이해가 가요. 예. 엉터리 유공자들 예. 5.18 많으니까 예. 그거 좀 가려내서 그거 밝히자 이 예. 얘기인데 꼭 그렇게 말을 EQ가 부족하니까 저렇게 험하게 얘기하냐 말이죠. 예?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자기는 지금 EQ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나? 본인부터 EQ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EQ가 높아서 엉터리 유공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마치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가 있는 것처럼 사실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해두고 근데 아닌 것은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내용이라서 예, 곧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이정명, 김순례 세 의원이 내놓은 해명에 공통점이 있죠.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말은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대법원의 판례도 같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 명단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과 연구 같은 목적 때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국당 일각에서는 가짜 유공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네. 어차피 명단은 공개 못하는 거니까 되렇다면 이런 주장은 계속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검증해 봤습니까 혹시? 네,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유공자가 선정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그 결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유공자는 국회가 5.18 보상법을 고쳐야 새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사는 15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정된 법에 따라 하게 됩니다. 예. 특정 정권이라든가 세력이 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15명의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예. 우선 위원장인 6명이 당연직인데 그중에 1명이 광주시장입니다.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2명은 위원장인 광주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을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2016년에 꾸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꾸려졌다는 얘기죠? 네. 예. 2016년에 광주시장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의원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심사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7차 심사위원회가 되는데요. 284명의 유공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59명은 2016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173명이 2017년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80%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들어서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유공자가 급증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보상이 시작된 1990년부터 보더라도 전체의 70% 정도가 1993년 이전에 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개정한 법에 따라서 유공자 자격과 범위를 정해온 것이지 누군가가 마음대로 지정해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 국회 안에서 지금 가짜 유공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네.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아까 말했던 일본의 식민 지배 이게 진짜 최고로 저는 너무 이거 뭐야 망언 근데 이게? 이게 뭐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8월에 있었던 대담인데 그러니까 8월에 경기교육청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열어서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학생들을.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이 뭐냐면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역사적인 사건을 고르시오 이런 캠페인을 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캠페인 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신분, 빈부, 지식, 성별, 세대의 구분 없이 위기의 순간 나라를 지킨 이는 국민들이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던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꼽아달라.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뭔가 똘똘 뭉쳐서 어떤 저항했던 사건 이런 걸 묻는 설문조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교육청이 6개의 예시를 이제 투표할 수 있게 줬는데 그 6개의 예시가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는데 이건 약간 특이하긴 해요. 동학농민운동은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이랑 3.1운동, 4.19 혁명, 5.18,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이렇게 6개를 꼽아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딱히 문제가 제 상식으로는 딱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질문도 딱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국민들이 하나가 된 사건. 그런데 이걸 조선일보에서 먼저 비판을 했습니다. 8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여기서 경기교육청이 이런 캠페인을 열었는데 이게 다 민주화만 다루고 산업화는 안 다뤘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편향적인 역사 교육을 하냐? 너네는 민주화만 역사고 산업화는 왜 안 끼워주냐? 왜 자꾸 배제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독재라는 말을 계속 산업화로 바꿔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자기네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치적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되는데 니네가 자꾸 그 어떤 민주화를 하다 보면은 계속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만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박정희 좀 칭찬 좀 해줘 이렇게 말하긴 좀 민망하니까 산업화라는 말로 대치해서 계속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산업화라는 주장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산업화를 가르치지 않는다. 뭘 안 가르쳐? 난 어렸을 때 진짜 1000번도 더 들었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엄청 달달 외워서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잘 알아요 그런 거. 괜히 우리가 모른다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어린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현대사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거의 네, 네, 수능에도 네.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딱히 배울 기회가 없다고 네. 보이는데 그러니까 경기교육청의 설문조사 자체도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왜곡이잖아요. 왜곡.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에서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이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패널들의 비판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이 진행자인 윤정우 앵커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교육청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6개의 보기를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러면서 김광욱 교수님, 예. 전부 다 운동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운동인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거부터 이게 전부 다 운동이라서 문제라는 말인 거잖아요. 사실은 해석을 해보면. 그러네. 이것부터 이거 진행자가 이상하네.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못 읽었거나 아니면 이분도 똑같이 민주화냐 산업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쟁으로만 보고 있다. 5.18 자체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자 이제 김관옥 계명대 교수가 그렇죠. 사건이라고 지금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하나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컨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를 바꾼 것들이 많잖아요.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경제가 확 성장했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설문조사의 취지 자체는 그런 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교수님은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라서 안 물어본 거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켜는 갔네. 일단 비켜갔어요. 네, 일단은 그러려니 할 수 소리는 안 했네. 네. 그런데 일단은 최고 이상한 발언 나오기 전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이 사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닌가 이렇게 사건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동이 나오거나 학생 운동이나 또는 촛불이나 이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를 100년 동안 변화시킨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뭔가 이렇게 봤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나 한강이 기적 이런 것도 다 포함이 시켜야 그게 예시 중에서 한두 개라도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촛불이 지금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가 지금 2, 3년 전에 아직 재판도 다 끝나지 않은 촛불을 예시로 든 것이 일반 한쪽으로 좀 유도해 나가는 그런 설문이 아니었나 그 논란이 있는 거죠.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지금 패널이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자기 마음대로 설문조사 있는 것대로 얘기 안 하고 왜 그럼 혼자 하세요 설문조사를 따로. 도대체 왜 있는 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고 지금 이런 보기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탑 오브 탑 있습니다. 워스트 오브 워스트. 문제 발언의 발언자는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인데요. 이제 송국건 씨 발언에 이어서 최병묵 씨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 우리 여기서도 한번 보자고요.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 뭐죠? 우선 한일.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만큼 그 나라를 잃었잖아요. 지금 경기교육청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이 하나 된 역사적 순간 중에서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건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식민 지배를 보기에 넣었어야 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아니 최병욱 씨는 3.1운동 선택하면 되지. 그러면 보기에 3.1운동 있잖아. 그쵸. 그러면 약간 그 맥락이 맞잖아요. 그래서 윤정호 앵커가 그런 그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만큼 그건 나라를 잃었잖아요. 예, 광복절 말씀하신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네. 그런데 최병욱 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예, 광복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1910년도 있었고 그냥 거기서 해방됐던 광복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게 뭡니까? 북한의 남침이에요. 그 남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기 한국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거의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는데. 이분은 무슨 말을 본인은 알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이런 말을 했구나. 대한민국을 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 일본의 식민 지배와 북한의 남침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앵커가 광복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기회를 줬어요. 그렇지. 피해가려고. 동아줄을 잡으라고 이제 기회를 줬는데 뻥 차버리고 갑자기 북한의 남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는데 왜 그걸 보기에 안 넣냐. 이런 방송을 어떻게 나는 이게 약간 유튜브화 된 거죠. 진짜 이거는 그렇죠.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모여서 보수 유튜버들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왜 될 것 보수 같은데? 유튜버들 이렇게 말하지?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우 놀랐는데 이것 뒤에 사실 윤정호 앵커 이제 진행자가 좀 정정 멘트라든지 뭔가 좀 아니 근데 이건 정정할 수가 없어. 아무 말이나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정해?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해야 이게 수습이 될지 저도 약간 감이 안 오긴 하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 진행자분이 약간 당황하셨는지 이 영상을 보면은 여기에 말을 안 덧붙이고 갑자기 넘어가야 돼, 딴 걸로. 갑자기 넘어가요. 그거밖에 없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갑자기 거의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는데. 예,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예시로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뭐 이런 역사적 사건 2개를 선택하라 이런 예시가 있다고는 합니다. 여하튼 하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북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아무 말을 하는 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일단은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하고 논평을 하는 자리면은 그 설문조사의 취지라든지 그 캠페인 페이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읽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전혀 모르고 아무 말이나 떠들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질문 자체를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8월에 끝난 캠페인을 지금 읽어도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과도하게 포비아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민주화와 민중항쟁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민주화 물결에 대해서 우리를 후퇴시킨 그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독재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인가 진짜? 그런 느낌이 늘 있어요. TV조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사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늘 있고, 그러니까 이 TV조선에서 나온 이 대담이 조선일보 사설 이 8월 9일 읽어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 요약판이 딱 돼 있어요. 사설 안에 5.18 뭐 4.19 아니면 뭐 제주 4.3 이렇게 딱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라든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자꾸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거는 뭐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방심이 이런 그걸 보면은 심의한 걸 보면은 뭐 표현의 자유다. 개인 생각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생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 개인 생각으로 지켜져야 할 선도 있고 언론에 나와서 어떤 패널이 얘기하는 데에 대한 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지켜져야지. 좀 상식적인 좀 수준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지 이거는. 네. 너무 이상해서 이거는 도저히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미 2019년에 세상에. 내년에 또 찾아올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 머리 계속 5.18이 다가오면 5.18을 폄훼하고 가짜는 있다. 가짜는 있지만 EQ가 낮아서 EQ를 높여서 잘 얘기해봐라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방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이 싹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거듭합니다. 이런 종편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아유, 하나라도 없어지면 우리가 진짜 그 인력을 다른 데 써가지고 훨씬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